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재 경보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가 2,000원 돌파한 현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4월 2일부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돼서 더 저희가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그 차량 이부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원유의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것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또 비축유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에너지 위기이긴 한데 또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나라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이제 단순한 절약을 넘어서 에너지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개편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1년에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 게 화석연료를 수입을 하는 게 한 240조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피할 수 없이 매년 수입을 하는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수입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에 수입하고 있는 이제 석유 아니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로 대체하는 거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드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들 그리고 석유로 쓰는 거를 전기로 대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고 그거를 저희는 에너지 대전환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에너지 대전환이 언젠가 올 미래긴 한데 그게 굉장히 빨리 앞당겨진 느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우리 국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해서 당부한 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또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공부문은 차량 오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작은 실천 이 부분에 좀 동참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는 우선 지금 석유 사용량을 줄이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몰고 오는 것, 특히 휘발유차를 몰고 오는 것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공공기관 오부제, 이부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위기 단계가 격상이 됐기 때문에 4월 8일부터 이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부제를 시행함으로써 지금 공공기관에 한 130만 대 정도의 차가 있다고 지금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건물에서 이제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이제 저희가 국민께도 권고드렸던 12가지 에너지 절약 활동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공공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부제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호수 나라에는 호수 차량이 운행을 하고 짝수 나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을 한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오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재는 민간 부분은 의무제가 아니고 오부제를 이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오부제를 시행함으로써 좀 차를 좀 적게 타주십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외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석유를 쓰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어쨌든 석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차와 하이브리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거는 이제 석유를 여전히 쓰는 차기 때문에 이건 이부제나 오부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제 같은 경우는 그 날짜에 적용되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5부제는 해당이 되는 날 쉬어야 되는 거. 이 맞습니다. 부분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2부제 같은 경우에는 홀수 날에는 홀수차가 운행할 수 있고 네. 짝수 날에는 짝수차가 운행할 수 있는데 5부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은 예. 116번, 화요일 날은 27번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차량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주말은 제외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 차량 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2부제의 네. 경우에 승용차가 한 130만 대 정도가 출퇴근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2부제를 시행을 하면 월에 한 1.7에서 8.7만 배럴 정도 네.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5부제를 할 경우에 비해서는 한 2.5배 정도 절감 효과가 큰 것이고요. 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 5만에서 26만 대분을 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민간도 참 감사합니다. 민간이 같이 동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업들이요. 예, 저희 감사드리게도 민간 부분에서 예.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아, 현재 저희가 대기업을 큰 단위로 봤을 때 73개 네.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예를 대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익히 아는 뭐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다 이런 대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네. 또 금융권 은행들도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단체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민간 부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5부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 사무실 에너지 절감 활동,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 활동 이것들 네. 같이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산업계 또 우리 공공부문의 이부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 한 명 한 명이 또 일상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은 또 실천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정부가 이게 지난번에 에너지 위기가 도입이 되면서 네. 3월 달에 그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12가지 행동 요령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승용차 5부제라든가 아니 2부제를 준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거,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실내 난방 온도를 뭐 20도, 그다음에 냉방 온도는 26도 이하로 유지하는 거, 네. 또 뭐 불필요한 전원을 안 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실제 이게 다 모이면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12가지 행동률이라고 해서 권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나프타 보급 문제가 이제 지금 또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나프타가 이제 만드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안 쓰는 활동도 저희가 같이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닐 안 쓴다거나 장바구니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쓴다거나 예. 이런 활동도 실질적으로 석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텀블러라든가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위기는 기회라고 이번 어떤 계기가 대한민국 에너지를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국민 입장에서는 내일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좀 알아두면 좋을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것이 이제 비용으로 치면 240조 원 정도를 수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1년 예산의 한 와. 30-40% 정도를 에너지 수입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에너지 위기 시기에는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는 그런 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드는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그다음에 뭐 히트펌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늘려서 석유나 수입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원전과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예.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소비하는 측면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쓰는 소비하는 쪽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그 차를 타는 것, 아, 난방하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화석연료로 수입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이쪽 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많이 보급한다라든가, 난방을 할 때 예를 들면 전기를 쓴 히트펌프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국내 산업의 발전과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재까지 보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이럴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주변에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걸 이제 지산지소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지산지소 형태로 이렇게 가려면 현재 에너지에 대해서 가격 체계라든가 아니면 공급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역에 맞게끔 바꾸는 그런 노력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재생에너지에 혹시 투자 이런 것들이 또 연금으로 또 받을 수 네. 있다, 소득으로 또 다른 소득원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진행할 같이 에너지 대전환의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민간 생활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나락꼬라지 구독 부탁드립니다.